네, 청기누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돌아왔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날씨 엄청 춥죠? 네. 우리 M장이 가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시던데 겨울에는 안 몰지. 겨울에는. 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예. 근데 겨울에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분들은 추워서 어떻게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니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제가 타다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아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생스러우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방송사에 갔더니 이 청기누설 즐겨보시는 제작진들이 이 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연인 바라보듯이 김종배 진행자님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너무 이게 갑자기 닭살이 돋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열심히 듣다 보니 그런 것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브로맨스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브로맨스는 괜찮지. 네. 네. 연인 같더니 약간 닭살이고. 네, 저도 몰랐는데 그랬나 봅니다. 예. 그래요? 네. 우리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그럼요. 그럼. 네. 네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조금 전에 먹고 네. 사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죠. 네. 파업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미리 예상을 했었죠. 예상대로 됐는데 네.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한껏 고무가 된 듯합니다. 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던데요. 목소리 두 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부분은 저희 아나운서가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해주셨고 네.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육성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주시죠.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도 법치에 의해 발현됩니다. 그런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 약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무될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저 5월에 취임한 후에 네. 정책이든 정치든 제대로 성취 이룬 게 있었습니까 지금?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요번에 뭔가 이제 해서 결과 그러니까 옳던 그르던 결과를 받고 그게 지지율로 수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랜 가뭄 끝에 비 한 방울 같은 이런 걸 아마 받아들였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가뭄 끝에 비는 아주 단법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염려스럽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작은 성취가 화근이 될까 봐 두렵다.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네.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화물연대 파업을 격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격파의 비법 우리가 이제 무협지 용어로 보면 초식이라고 합니다. 초식. 예. 아십니까? 초식.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 무협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운기조식, 초식 이런 것. 그렇죠. 많이 하죠. 흡성대법 이런 거 어때요? 항상 좀 등장하는. 나열해 볼까? 엄청 많은데 네. 아무튼 화물연대 파업의 격파 초식이 뭐냐? 2단계 연속 동작이다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갈라치기 후에 때리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초식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구분 동작이거든요. 그렇죠. 제 1동작이 갈라치기. 그렇죠. 2동작이 때리기. 바로 그거죠. 갈라치기를 통해서 화물연대를 고립시킨 다음에 네. 법을 앞세워서 명령하고 징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때리기인 거죠. 그러니까 갈라치기는 이른바 윤석열표 법치의 실현 조건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법치는 갈라치기의 명분을 제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연속 동작이 되는 건데 네.
그리고 근데 이 격파 초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보수 권력,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공조로 시전된 단체 무공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점을 좀 보면서 제가 왜 염려스럽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취라고 하는 것은 속편을 갈망하는 법입니다. 영화가 뜨면 그 다음에 항상 속편이 제작이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게다가 이제 잘 됐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제작이 되죠. 그렇죠. 네. 한 번 더 이 욕망에 빠지기 쉬운 건데요. 그래서일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ING, 현재 진행형인 장면인데 네. 자, 서울시 보수 언론 이런 데에 의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의 출근길 시위가 집중 거론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무정차 통과했다는 얘기.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어제는 급기야 무정차 통과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갈라치기의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민대 전장현이라고는 갈라치기가 나오고 있고 갈라치기의 명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다. 네.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갈라치기 작업은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때리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때리기가 이제 개시가 된 것 같은 게 무정차 통과가 1차 때리기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화물연대 파업 격파 시고 그러니까 시전에 이어서 네. 전장현 격파 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단 염려가 당장의 염려인데 네. 이거는 이제 개별 사례에 대한 문제고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염려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법이 훼손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가 훼손된다. 네. 그래서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가장 크게 염려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저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의 어떤 그 진단과 지적과 철학을 빌려와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의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타프 라드부르라고 하는 독일인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이마르 공화국 아시죠? 네. 히틀러에 의해서 붕괴됐던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법무장관을 2번 지낸 법철학자예요. 아, 법철학자. 예. 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법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네. 이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은 정의에 봉사하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네. 많이 들었어요. 한동훈 장관께서도 네. 법무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법무부의 영문명이 무엇이냐. 저스티스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스티스가 뭡니까?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의 본질은 정의다.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정의가 뭐냐? 네. 이건데 라드부르가 정리하기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배분적 정의요? 예.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같은 사람과 같은 상황은 같게 네.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 바로 배분적 정의다. 아, 항상 같은 잣대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적용될 그거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같은 잣대를 대는 게 무조건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풀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2개의 정의를 끌고 와서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펴는데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폈던 2개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평균적 정의고 네. 또 한 가지는 배분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 정의는 말 그대로 무조건 똑같이 네. 우리가 유치원생 보면 너 하나 나 하나 네. 너 하나 나 하나 하나.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을 했으면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도 똑같은 규모로 해야 되고 네. 뭐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평등이 되는 거예요. 똑같게. 네. 이게 이 절대적 평등을 구현하는 게 바로 평균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균적 정의. 근데 네. 배분적 정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과세를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일수 벌금제를 도입해낸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네. 일수 벌금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죄를 저지르면은 똑같은 벌금을 물리는데 네. 재산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똑같은 그 벌금을 물리는데 이게 정의로운 거냐.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거와 가진 거라고는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벌금을 물리면 10만 원이라는 무게는 다른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을 물려야 벌금의 어떤 효력이라고 하는 게 동등해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일수벌금제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는 배분적 정의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분류를 기초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거 한번 좀 들어주시죠. 네. 평균적 정의는 평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정의이고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평등한 권한, 평등한 거래 능력,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배분적 정의를 전제한다. 그 때문에 배분적 정의가 정의의 근원적 형식이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법에 있어서 지향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다.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지금 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서 있으면 되는데 네. 배분적 정의에는 두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2명 갖고는 안 되고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서로 마주보고 다투고 있거나 뭐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형평과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네. 공정하게 배분해 줄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다른 두 사람에게 부담을 부과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두 사람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때로는 그게 네. 누구냐? 그게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법치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데 네. 그러면 라드브루라고 하는 이분이 정의 내린 그 정의, 배분적 정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를 한번 조합을 시켜봅시다. 얘기가 네.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자,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사법치를 강조를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화물 기사가 있고 화물 운송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거든요.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화물 기사와 화물 운송사를 정의롭게 대했습니까? 그래서 법치의 본령을 정말로 구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여기서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두 개를 더 추려볼게요. 파업 철회 후에 화물연대 탈퇴를 강요하는 화물 운송사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법 들이댔습니까? 그러면 네. 안 들이댔으면 이건 배분적 정의가 아니라 정반대 아닙니까? 네. 편향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배분적 정의의 관념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화물 기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악자라고 하는 어떤 지위에 입각해서 근데 이것들을 또 공익을 구현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일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쓰는 게 안전운임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배분적 정의에 부합되는 제도잖아요. 네. 그러면 유지를 해고 오히려 확대를 해놓은 게 맞죠. 네. 근데 화물연대 파업 끝나니까 이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할다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정의 구현 차원의 법치에 해당이 됩니까? 한번 좀 답을 좀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요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장현의 예를 들었으니까 전장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과 일반 시민 사이에서 배분적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과 장애인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저거를 그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징치한다? 이게 배분적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번 좀 답을 좀 줘보세요. 맞는지 그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인용을 했던 법 철학자의 어떤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이 규정에 입각해서 본다면 뭔가가 비어 있다. 그리고 뭔가가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핵심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 조금만 범위를 넓혀볼까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반론을 펴니까? 그럼 김건희 수사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건 배분적 정의를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똑같은 잣대를 대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의 위치와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의 위치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는 더 세게 수사하고 여기는 약하게 수사하는 게 공평한 거다.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이건 배분적 정의를 끌고 올 이유조차도 없는 어찌 본다면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윤석열표 법치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때리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 주장에 동조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어요. 민주당이 때리고 있지만. 네. 맞죠? 제 네, 진단이. 맞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런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건 당신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정파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네. 이전 투구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관망적 자세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반영이 없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윤석열식 이른바 대선 후보까지 단계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윤석열식 공정 네. 그 기대감이 이제는 철회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조차 없다. 기대감조차 없기 때문에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뭐냐면 예단 네. 예단이 깔려 있다 보니까 반향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기대가 있어야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목소리를 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건데 네. 이 기대감 자체가 없으면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냥 에휴 어차피 안 될 건데 치워라 이렇게 가니까 반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감보다는 지금 피로감으로 바뀌어져 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법치가 네.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네.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저작거리로 확산되어 버릴 때 그게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거잖아요.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이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 진화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휘감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1단계는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선 때까지 믿음으로서의 윤석열 공정이었어요. 그 2단계는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실망거리로서의 공정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형으로서 이제 게시되고 있는 3단계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의 이유로서의 공정이거든.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지탄.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네.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 저작거리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불공정이 나타나 버리는데 그 불공정을 법치로 누르려고 하면 네. 거기서는 저항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결과는 뭐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곤욕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에 고무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문제는 그것이 일종의 진통제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진통제가 남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해져 버리고 환부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고 더 근본적으로 아까 드렸던 가장 근본적 염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법치가 곤경에 처하게 되어버립니다. 법치가 희화화되어 버리고 희롱거리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네.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염려스럽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전편 능가하는 속편 없어요. 딱 하나 있다. 터미네이터 2. 맞습니다. 터미네이터 2. 그죠. 네. 그거 하나는 좀 전편보다 좀 나았다는 얘기겠지만 네. 아바타 2편이 이번에 개봉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어쨌든 전편을 능가하는 속편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희박하죠 가능성이. 그렇다면 그리고 전가의 보도를 조자령 헝칼스도 하면은요 네. 칼에 이가 나가버려요. 이건 물리의 법칙입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처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배움을 가지고 돌아가네요. 배분적 정의. 네.
어디 가서 제가 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죠? 제가 이분을 예를 든 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전형적인 헌법으로 법 철학자들이 헌법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세계 3대 헌법 이런 거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었고 네. 바이마르 공화국이 바로 그것의 그러니까 저기 정치 체제였었고 네. 거기서 법무장관을 2번 했던 법 철학자의 말씀이니까 네. 뭐 이건 뭐 편향된 건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배분적 정의 사실 아주 오래된 담론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래된 얘기요, 사실. 네, 장발장 이야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과 습관적으로 빵을 훔친 사람에 대한 처벌. 아, 우리 M장은 역시 같을 한마디 수 없다. 네. 내가 이게 20분 동안 그러니까 주저리 얘기를 한마디로 네. 정리를 해버린다니까. 네. 어우, 대단해. 그러면서 저는 약간 이상민 장관 이야기도 같이 좀 등치가 되는 게 이상민 장관뿐만이 아니라 12구 참사 관련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뭔가 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처벌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이 화물연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아주 빠르게 내리셨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차이가 좀 생각이 납니다. 배분적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간 어감이 안 좋아서 갈라치기는 필요하죠. 네. 이 집단과 저 집단,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차이를 일단 알아야 배분적 정의가 구현될 수 있으니까 네. 가르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가르고 난 다음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평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때려버리니까 네. 망치를 들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많은 또 우리 촌철님들께서 댓글로 또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만공 스승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천공이의 만공 스승께서 망공대 억공 나오나 이게? 네. 아직까지는 이제 만공만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는 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한다라고 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작권 환수님, 자 양팔 저울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가.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데이지님, 배분되지 않는 정의만 적용하는 선택적 정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킴님,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가. 걱정을 좀 담아주셨습니다. 속 시원한 가스명수님, 제비는 맥을 잘 짚고, 제이비인데 제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비로 일부러 부르는 분들 많아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제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새 제비인 줄 알았습니다. 제비는 맥을 잘 짚고 장원이는 이해를 잘하고 맞장구도 잘 침이라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셨네요. 이해를 감사합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리를 그냥 한 큐로 해버리잖아요. 춤출로. 아유, 대단해요. 네. 아니 제가 이 코너 하면서 얻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지금 있어서는 얘기 아니라 이거.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저는 폭 빠져서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격앙되셔가지고 아니 격앙까지는 안 됐고 네. 저기 뭐 얘기하다 보면 그 잡벅 모드에 빠져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네. 약간 그건 목소리가 약간 올랐는데 저보고 꼭 흥분했다는데 저는 거의 네. 흥분한 적은 없었는데. 네, 어쨌든 그 휘몰아치는 감정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좀 동의하시지 않았을까. 네. 함께 그 격앙소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M장은 이제 짤짤이 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